네, 이번 시간에는 원과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원은 원래 오토캐드에서는 이 원이 원래 C였어요. C였는데 NX에서는 이 디폴트 기본 값이 5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오토캐드를 배우시다가 NX를 이제 배우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서클인데 왜 5인가? 이게 예전에 7.5 버전 이하에서는 이 C가 그 컨스트레인츠라는 그 구속 조건의 그 단축키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 C가 그 컨스트레인츠 그 구속창으로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서클의 단축키는 5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5를 눌러주시면요. 서클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원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서클을 보시면요. 중심점을 이용한, 센터점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요. 3포인트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아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먼저 센터 포인트를 이용한 방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중심점을 먼저 찍고요.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 전 시간에 아크를 배우셨을 때 아크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그 디멘션을 입력하실 때는 아크하고 똑같아요. D를 누르시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이 센터점이 잡히게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이 잡히게끔 클릭하고 바닥을 한번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도 아크와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바닥을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파이 값이 여기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이 파이 값으로 기록이 되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파이 값으로 기록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R 값으로 기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크를 할 때 어떨 때는 파이 값, 어떨 때는 R 값으로 기록이 되는지 그것도 좀 점검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 시간에 배운 아크를 보시면요. 이 센터점을 이용해서 한 아크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이 디멘션을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R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R 값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 밑에 거는 파이 값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면요. 이 파이 값으로 표기되는 기준은 이 180도를 넘었냐 안 넘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180도 이하의 값은 R 값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그 아크는 디멘션이 파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면이나 이런 그 모델링을 하실 때 항상 이 기호를 잘 보시고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금 생각나서 지금 같이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좀 응용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서클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서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에 대한 구속 조건을 좀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원과 지금 이 원의 크기는 지금 현재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의 크기, 파이 값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의 바깥쪽을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이 원의 바깥쪽을 눌러서 equal radius라는 구속 조건을 주시면요. 원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주게 되면 항상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게 돼요.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원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치수를 2개씩 주는 것보다는 이퀄 레디우스로 주시는 게 훨씬 그 모델링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퀄 레디우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수값으로 원을 많이 주게 되면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변경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원에다가 치수를 줄게요. 다 50이라고 줄게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원을 55라는 치수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전부 다 더블 클릭해서 55 엔터,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55 엔터, 더블 클릭해서 55 엔터, 이런 식으로 5개를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방식대로 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이 원의 크기는 동등하다라는 구속을 걸어줄 겁니다. 이퀄 레디우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치수 하나만 주면 앞으로 5개가 전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 똑같은 치수의 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수정을 하실 때도.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정에 문제가 닥쳤을 때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원을 그리실 때는 똑같은 원이라면 이퀄 레디우스 구속을 줘서 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목들을 좀 지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원의 크기는 같고요. 크기는 한 5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간격은 한 100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 원과 이 원에 같은 선상에 있게 하고 싶어요. 같은 선상.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을 누르게 되면요, 호리젠탈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 구속 조건이 떠요. 이걸 누르게 되면 같은 축선상에 존재하게끔 뜨는 구속이 뜹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점을 이 축선상에, 가상의 축선상에 존재하게끔 하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축을 누르게 되면요, 포인트 온 커브, 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축은요, 무한대에 가까운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축은. 그래서 이 축선상에 이 원의 중심점이 위치하게끔 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축 눌러서 포인트 온 커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같은 선상에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은 선상의 선을 정렬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형상을 만들 거예요. 3포인트로 놓고 이런 형상을 이제 만들 거예요. 아크가 이렇게 생긴 바나나 형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선 눌러주고요. 이 선 눌러서 탄젠트를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도 이렇게 눌러서 탄젠트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금 삐져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트림에 관련해서 이제 트림을 배우시면 잘하시면 되는데, 꼭 트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이 원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 구속 조건이 선상의 점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누르고요. 이 원을 누르면 또 선상의 점이 떠요. 이 점은 이 원의 선상의 점으로 놓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요, 딱 갖다 붙어요. 이 궤도상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 누르면 이렇게 선상의 점, 포인트 온 커브를 눌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 R 값도 줘볼게요. 아크 값. 이 아크 값은 2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밑에 것도 아크를 줘볼게요. A를 눌러서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클릭, 그 다음에 탄젠트. 클릭, 탄젠트 해서 딱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이 원과 포인턴 커브. 이 아크의 끝점은 또 이 원과 포인턴 커브.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는 완전 구속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제일 밑에 있는 아크만 현재 완전 구속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치수가 없으니까 불완전 구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불완전 구속이 되면은 치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 값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도면에 이런 상황에서 도면에 이 아래에 있는 아크의 값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R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주셔야 돼요. 이 계산 방식은요. 모든 R 값의 기본으로 항상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 규칙이 어떤 식이냐면 이 R 값에서 거리 값만큼 뺀 값이 이 R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아크의 그 R 값이 20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0이죠. 그러니까 200에서 50을 빼게 되면 150R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도면상에 이 값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해서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가 없고 아래만 있다고 하면 150에서 50을 더해서 200이라는 치수로 주시면 돼요. 200. 그러니까 R 값이라는 개념은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 이라는 뜻이어서 결국은 거리 값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거리 값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150R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거리 값이 50만큼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200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크의 두 중심점은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거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원과 아크의 조합을 통해서 구속 조건과 이런 규칙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렉탱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